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하야냐 탄핵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두고 여당 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물러나느냐에 따라 예우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도 퇴진 방식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김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취를 둘러싸고 공방의 중심에 선 윤석열 대통령.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퇴진 시점이나 방식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야냐 탄핵이냐,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는 크게 달라집니다.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기념관 건립이나 업적 연구 등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되면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직대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자격,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박탈됩니다. 병원비와 경호, 사무실 정도의 지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는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야한 뒤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탄핵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탄핵 정국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기관 매수세에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가 8거래일 만에 복귀하며 다시 한번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세적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틀 연속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02% 오른 2442.51에 마감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2360선까지 내려앉아 연저점을 찍은 코스피는 244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오늘도 지수의 하방을 막은 건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장 초반 4거래일 만에 돌아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마감 직전 외국인들과 함께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주도로 2.17% 오른 675.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5%대 강세에 이어 지난 폭락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탄핵 정국 조기 수습 기대감에 투매 심리가 상당 부분 진정된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탄핵 정국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5.3원 오른 1,432.2원을 기록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적극 개입 의지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장에선 지금과 같은 흐름이면 상단이 1,450원대 전후로 형성될 거란 시각도 나옵니다. 정부는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다양한 장치로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 연속 열린 F4 회의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선 시장 심리 반전을 이룰 만한 충분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대거 매수하며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연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노후를 위한 돈을 위기 진화에 끌어다 쓰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연금 개혁이 아예 무산될 경우 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매도에 급락했던 국내 증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난 4일부터 5거래일간 코스피에서만 8,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소방수 역할에 나서자 겨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고환율 방어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가 필요할 땐 한국은행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폭을 줄이는 겁니다. 정부는 연일 금융회사와 정책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금융에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한 우리 경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긴급 간담회에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엄 사태의 후폭풍은 국민 노후자금으로 수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4.14%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냈지만 올해에는 수익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익률마저 낮아진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연금 개혁이 아예 무산될 경우 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악화하는 여론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윤 대통령 방문 사진 등을 떼어내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윤 대통령의 흔적이 혹여 매출에 타격을 입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랑거리였던 윤 대통령 방문 흔적이 이제는 논란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식당. 이곳엔 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방문 사진과 친필 사인이 걸려 있고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도 표시돼 있습니다. 일명 대통령 맛집으로 알려진 이 식당의 주인은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방문 흔적을 보고 항의하는 손님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좋다는 분도 계시고 저거 붙여서 재수없어서 안 오신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식당으로서 짜그리를 팔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실제로 대통령 방문 흔적을 지우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번 방문한 청주의 한 시장 상인들은 가게에 붙어있던 친필 사인 등을 떼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자랑스럽게 걸어놨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좀 이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문시장 곳곳에 윤 대통령이 다녀간 식당들은 불과 몇 주 전까지 일명 윤슐랭으로 불리며 인기였는데 이 식당들도 대통령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역 내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도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탄핵이가 30몇 년 형 결론 지어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 같은 어디 귀신한테 뛰어왔나? 지입이면 그 부끄러워서 그 말하면 안 되지. 윤 대통령 흔적을 지우는 곳은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무료 예식 봉사로 잘 알려진 경남의 한 예식장은 윤 대통령 방문 사진을 치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찍었던 사진이라 지금은 아직은 걸려 있는데 뭐 탄핵이 되시거나 뭐 하야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뭐 떼야 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자랑거리였던 윤 대통령 방문이 이제는 논란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야당이 감액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동해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광구 시추 사업 예산도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무려 98%가 깎였는데 정부 출자 없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시작 단계부터 대형 암초를 만난 모습입니다. 성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유국의 꿈이냐 아니면 예산 낭비냐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재 부산항 남외항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싣고 있습니다. 보급 작업을 마치면 오는 17일쯤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1차공 시추에만 1,000억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 출자금과 한국석유공사 예산으로 절반씩 충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예산 규모 505억 원 가운데 야당이 8억 원만을 남긴 채 98% 감액하며 전액 석유공사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석유공사의 1차 탐사 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이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할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이 5년째 자본 잠식 상태라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본 총액은 마이너스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이자 비용만 따져도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가 아직 여유가 있어 회사채를 발행해 충당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가뜩이나 안 좋은 재무 상태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추가 시추 작업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성서환입니다.